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 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443경 신사임당입니다. 방송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생즉필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희 오늘 나오잖아요. 생즉필멸이라는 게 뭐냐면 생긴 건 반드시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인간에게 수명이 있듯 주택에도 수명이 존재합니다. 인구 고령화만큼이나 심각한 문제 바로 주택의 고령화인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건축 이슈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2년차 경제 전문 기자로 MBC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고 3프로TV의 진행자로도 맹활약하고 계신 이진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 재건축 규제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어떻게 공급을 해요?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가 이제 막 산이 돼서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 정말 많은 집들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집값이 낮은 거다. 어떻게 해서든 좀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전문가들한테 하고 다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튼 오늘은 주택의 고령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주택의 고령화. 고령화. 우리나라의 25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의 숫자 전체에서의 비율이 네. 지금은 한 27% 정도 돼요. 아. 근데 5년 후에는 46%가 되고요. 10년 후에는 내버려 두면 전체 아파트의 62%가 25년 차 이상 아파트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도 매년 10만 채씩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1980년대의 전반부 81년부터 85년 요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40만 채 정도가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5년간에는 60만 채 정도가 좀 지어졌고 그 다음 5년간에는 얼마나 지어졌을 것 같아요? 40만, 60만이니까. 40만, 60만? 뭐 80만? 그 정도 지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90년대로 들어서면 5년 동안 160만 채가 됐어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190만 채가 넘게 지어져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매년 요만큼만 짓다가 그 다음 5년에는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90년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네. 90년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 몇 살 됐어요? 90년? 뭐 30살? 산소에 약하구나. 2021년이니까 대략 한 30년 차가 되어가죠. 90년대 초에는. 네네네. 이 아파트를 부수고 빨리 짓지 않으면 네. 이 아파트는 계속 낡아가는데 아파트를 빨리 5년 안에 한 300만 채를 짓자 이건 가능합니다. 네. 허허벌판에 짓는 건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여기 있는 분들 잠깐 이사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걸리고 이사가 돼요? 안 되죠. 10년간 지어진 약 한 400만 채 가까이 되는 집이 한꺼번에 이사 갈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요. 얘들은 재건축을 하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누가 먼저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 네. 네. 이 400만 채의 아파트를 재건축 다 하려면 한 20년 걸려요. 근데 해외 보면은 100년 된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너무 우리나라는 자주 부시고 다시 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인터넷에 댓글에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파트를 자주 부숩니다. 어.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 자주 부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주택의 그 수명, 그러니까 네. 교체 수명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지금 통계로는 한 27년 됩니다. 프랑스는 한 80년 네. 정도고요. 미국은 70년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오. 영국이 130년 가까이 갑니다. 아파트. 우리가 진짜 짧은 거네요. 짧은 거예요. 네. 똑같은 시멘트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인부들이 똑같은 건축 기술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27년 만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영국은 100년이 넘게 가냐? 네. 우리나라는요. 서울에 인구가 1960년에 얼마였냐면 240만 정도 됐어요. 서울에요? 서울에. 엄청 조금이었네요. 240만 명한테 한 대씩 맞아볼래? 아니, 지금은 수도권이 2,400만 명 되지 않아요? 40만 60년대. 그러니까. 되죠. 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이라고요, 서울이. 네. 네. 1,000만 명이 된 게 1990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 한 30년 남짓 동안 인구가 4배 늘었어요. 네.
근데 영국의 런던은 1960년에 인구가 얼마였냐면 800만이었고요.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 한 850만쯤 돼요. 중간에 심지어는 600만대도 찍고 올라왔어요. 그러니 영국의 런던은 그냥 인구가 줄지 않으면 그대로고 뭐 인구가 왜 늘어? 이제 이런 분위기인 네. 거고. 그러면 서울의 분위기는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몰려 들어오는 인구 때문에 빨리빨리 집 지어라. 네. 그러니까 그때 지은 집은 지금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거짓말 더 보태면 난민촌이었던 거예요.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하면 저렴하게 전 세계 대도시 중에 1000만 대도시 중에 30년 동안 인구가 4배 늘어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서울이 유일해요. 조건에 비교하면 굉장히 잘해온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묘하게도 벽식 아파트로 지었어요. 오, 집은 좋은데 기둥이 없네? 네, 기둥이 없어요. 네. 기둥이 뭐냐면 벽이 기둥인 거예요. 아. 수도관, 난방관 뭐 이런 관들을 그냥 벽에다 묶고 바닥에다 묶고 콘크리트 부어버렸어요. 콘크리트가 금이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묻혀있는 관이나 난방, 수도 이런 걸 교체해야 되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기둥식으로 짓고 기둥 안에 구멍을 두고 이래서 이 안에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네. 이거 뜯어서 이 관만 다시 하면 된다고요. 네네네. 그럼 그렇게 좋은 100년간을 아파트를 짓지 기왕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굳이 그렇게 지었냐? 일단 벽식 구조 아파트가 짓기가 조금 더 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뭐 12평, 13평, 15평 이런 거 지었다고요. 거기에 기둥 하나 들어가면 못 살아요. 그러니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지을 때 화장실을 2개 만들자고 했다가 네. 그 건설회사 디자이너가 잘렸어요. 지금 방이 하나 더 있어야지. 넌 방도 없는데 정신 지금. 있니 없니? 화장실 2개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에 조금 오래된 데 가면 화장실 다 하나예요. 네. 생활 방식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아파트들은 일단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 아무 대책이 없다. 특히 분당, 일산 뭐 같은 이런 일기 신도시들은 급격히 늙어가고 있는데 10년 동안 나누어서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계획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령화 아파트가 많아져서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그거를 허물고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크게 높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 좋은 소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20층, 30층 올릴 때는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으면 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네. 아주 달콤한 재건축은 끝나고 이제는 12층, 20층 되는 이런 아파트들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서 네. 이제는 다시 짓더라도 늘어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숫자를 좀 알려드리면 올해 아파트가 2채가 지어졌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는 1채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매년 멸실되는 아파트들과 낡은 집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네. 지금은 2대2대 비율인데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슬슬 15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지으면 15층 부수고 다시 지으면 몇 층 지을 수 있어요? 20층 지으면 꼴랑 그게 다잖아요. 실제로 없어진 아파트는 15채니까 네. 20채를 새로 지어도 서울 전체에서 늘어나는 집은 5채밖에 안 된다고요. 더 계속 안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2대1 비율로 생겼다가 이제는 4대1 비율로 생기는 거라. 4채를 지어야 서울의 집 한 채가 겨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집은 매년 5만 채 정도는 순증을 해줘야 서울에 사는 인구들이 주택난을 겪지 않고 그나마 살 수 있다고요. 요즘 우리 한 서울에서 다시 짓는 집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한 뭐 5만 채 되나요? 5만 채를 짓다가 5만 채도 요즘 안 지어요. 요즘 한 3만 채 이 정도 짓고 있어요. 저렴한 표현에 의하면 정말 깔짝대고 있다는 거예요. 깔짝깔짝. 이거는 사실 숙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인구가 30년 동안 250만에서 1000만 명 되는 이런 때가 또 한 번 오겠어요? 안 온다고요. 근데 이때 급하게 지어놓은 더 이상 쓸 수는 없는 난민촌은 일단은 빨리 헐고 다시 그때부터 100년간의 아파트를 짓던 뭘 짓던 이 숙제는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하면 아까 이사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 폭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이미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 네. 네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분이 아파트가 부서지면 잠깐 강릉에 가서 살고 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느 날 저거 이제 사람 못 사는 지경이 오기 시작하면
재건축이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된다고요. 네. 거기 있는 분들이 나가서 텐트 치고 사나요? 아니요. 거기 있는 분들은 나가서 은행에 있는 예금 빼다가 전셋집으로 가겠죠. 네. 그럼 전셋집에 살던 분은 다른 데로 밀려가고 결국 누가 텐트 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텐트 치게 된다고요. 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올해로 30년 차예요. 일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우리 서울의 주택난이 너무 심해서 신도시 일기 신도시라는 걸 일산, 평촌, 분당 뭐 이런 곳 만들어서 5개 신도시 만들어서 주택을 200만 원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낡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뭐 2대1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1대1도 1대1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네. 보통 한 200%에서 250% 사이에서 지금 지으라고 하는 건데 그 일기 신도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80에서 220 사이에서 지금 지어져 놨다고요. 네. 그러니 그냥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더 늘어나는 세대수 없이. 네, 네. 30평 아파트를 다시 지으려면 건축비만 3억 정도 더 들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각각 3억씩 더 내면 아파트를 이제 좀 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 3억씩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은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려면 집값이 빠르게 올라줘야 돼요. 다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야, 이 아파트 다시 지으면 3억 원이 추가로 원가가 들긴 하지만 다시 지어서 팔면 와, 새 아파트인데 더 많이 오르겠네? 분담금을 내고 다시 아파트를 지어지는 거지. 네. 집값이 맨날 이 정도면 3억이 어디서 나? 안 해. 그럼 점점 낡아가는 거. 이걸 나라에서 해줄 거예요? 주민들이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이거 한 50층까지 풀어주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네요. 집값이 계속 이제 오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50층까지 풀어주면 되겠는데 지금 20층짜리 일산 집이 50층이 되면 2.5배가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다 팔리겠느냐는 질문이 하나. 그 아파트가 다 팔리면 그 외곽에 있는 파주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네요. 그렇다고 거기에 2.5배가 들어가면 지금도 출퇴근할 때 일산에서 서울 들어오려면 아침 시간에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래서 네. 정치인들한테 이 이슈를 알아서 너희들이 미래 20년 후에 우리가 할 고민을 같이 고민하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안 해요. 내 임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을 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불편함을 참을 테니까 정부도 좀 계획을 좀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되지 않으면 이거 난리 난다고요.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냐는 건 정책의 컨셉이 좀 바뀌어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어떻게 재건축 말고 뭘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건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5년 후에 집값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집값이 한참 오를 때는 재건축하자는 분위기가 생겨요. 왜? 이렇게 오르면 5년 후에는 더 오를 것 같거든. 빨리 짓고 새 아파트 지으면 돈 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짓자고 한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주민들은 짓자고 하는데 정부가 스톱을 시켜요. 야,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갑자기 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이 모양이지. 재건축 규제 안 돼. 하지 마.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못 짓고요. 네. 집값이 내릴 때는 정부는 자, 이제 재건축 너희들 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요.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죠. 안 남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내릴 때는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집값이 오를 때는 정부가 막아서 못 하면 재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어떻게 공급을 해요? 못하죠. 어떻게 하냐고. 하냐고요. 몰라요. 우리 모르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값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재건축도 하겠대. 네. 그럼 이 집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겠죠. 올라요. 올라도 놔둬야 된다고요. 규제하지 않고. 그래야 집이 지어지죠. 그렇죠. 집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집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적정 집값이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가장 집값이 낮은 거다.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니까 지금이 가장 낮은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전문가들한테 하고 다녀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답을 못 해요. 이제 답을 못 해요. 예전에는 무주택이면 사세요. 그거는 언제든지 유효합니다인데 네. 답을 못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비싸다. 이 가격은 정말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예요. 희망적인 건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된 건 이 꼬여있는 정책의 영향으로 더 오른 것도 있다고요. 그럼 이 정책이 풀리면 다시 내려오겠죠 이거. 네네. 유동성이 풀려서 이렇게 된 거라면 그 유동성이 사라지기 전에는 안 내리는데 이런 정책의 꼬임에 의해서 올라간 그 폭은 정책이 바뀌면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빨리 되돌아와야 된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정책이 더 꼬이면 유동성이 사라져도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좀 안 해. 뭔가 이 정책의 방향이 바뀔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뭔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어제까지 그랬다가 오늘 하루 아침에 막 그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뀌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배아픔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만들고 제대로 된 정책을 못 만들고 사람들 마음 달래기에 바쁘니까 집값은 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에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조회수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 주택을 선택할 때 중점 둬야 할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낡은 주택은 이제는 못 사요. 아, 묶어놔가지고. 언제 이후로 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네. 무슨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면 다 현금 청산한다고 했는데 네. 어느 지역이 공공재개발이 되고 어느 지역이 비공공재개발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 국토부 공무원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뭘 샀다가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그거는 뭘 어떻게 사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요. 재건축 아파트, 대상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금 쌉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재건축을 하면 네. 20억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그 동네가. 네. 그럼 그 아파트는 재건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건축. 3억만 들이면 된다고요. 3억 원어치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으면 새 아파트가 된다고요. 그거는 부산에서 지어도 그렇고 강릉에서 지어도 그렇고 시골에서 지어도 그렇고 서울에서 지어도 그래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새 걸로 만드는 원가는 전국에 어디 가나 3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새 걸로 짓기만 하면 20억이 되는 아파트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낡은 아파트는 한 채에 얼마가 거래돼야 정상일까요? 17억. 17억에 거래돼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12억, 11억, 1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거래되고 있을까요? 한참 남았다고 생각.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고 영원히 안 될지도 몰라. 지금 정부 분위기 봐라. 저 되겠니 저거? 그 디스카운트가 쌓여 있어서 12억에 거래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재건축 활성화 하겠습니다. 재건축 허용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아파트는 얼마가 될까요? 17억이 되겠죠. 17억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되죠. 그러니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못 하는 거예요. 재건축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막 가격이 이렇게 뛰니까. 아, 그러면 아파트 집 지수가 뛰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봐요. 이게 아파트 값이 뛴 겁니까? 원래 17억에 거래돼야 되는 아파트가 불려 있던 거죠. 재건축 규제에 따라서 12억에 거래되고 있던 것이 네. 정책이 원래 바뀌는 순간 제자리 돌아온 거예요. 이걸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자고 나니 2억씩 뛴다 뭐 이런 네. 자극적이야. 제자리 간 거니까. 네. 그걸 공무원도 알고 다 아는데 다들 자고 나면 2억씩 3억씩 뛴다고 하니까 도대체 정부 뭐 하고 있냐. 내 이거 봐 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 다시 묻고. 아, 이거 만약 풀면은 자고 나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12억짜리가 있다면은 자고 나면 5억도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렇게 거죠. 되면. 그런 거니까 눌려 있는 것은 일단 정상화시켜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면서 알아서 지어진다고요. 스프링 더 눌릴수록 더 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 문제, 주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주택의 수명이 30년으로 우리나라는 유독 짧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작고 빨리 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을 때는 이제는 생각 좀 하고
화장실도 좀 2개씩 넣고 네. 100년간의 아파트 지어보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도 오늘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냥 흔히 하는 그냥 재건축하면 되잖아, 부수고 세우면 되잖아,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네.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른을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